안녕하십니까. 방역 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양영철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이제 옆에 양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충 말고 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익충 같은 경우도 좀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요? 잘 아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누에 있지 않습니까? 누에는 이 한자로 천충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벌레다. 누에를 그 씨를 뽑아서 비단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에 번데기는 우리가 식용으로 또 먹을 수도 있고요. 예. 그 혐오곤충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식용으로 먹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곤충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메뚜기, 그 다음에 백강잠이라고 해서 누에 유충에 백강균이 감염된 그게 이제 한약재로 씁니다. 그거하고 누에 번데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제 식용곤충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었고, 곤충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또 추가된 그 식용곤충들이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밀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네, 밀웜. 그 다음에 슈퍼웜. 밀웜보다는 또 한 8배 큰 그 곤충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똑같이 생겼긴 하는데 이제 슈퍼웜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뱅이가 있죠. 군뱅이. 한약 재료로 많이 썼던 딱전벌레, 풍뎅이의 유충을 이제 군뱅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톱밥을 먹고 살죠. 예, 그런 군뱅이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 유충. 꿀벌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숯벌들을 솎아내더라고요. 숯벌들을 솎아내면 벌입니다. 근데 벌 유충이 굉장히 또 맛이 있어요. 나름. 예. 그래서 영양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용곤충으로 허가된 것들, 그 다음에 귀뚜라미, 메뚜기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쌍별 귀뚜라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식용곤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식용곤충으로 한 8종 정도, 8, 9종 정도가 이제 식용곤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에가 이제 익충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꿀벌도 이제 우리한테 꿀을 또 제공을 하잖아요. 프로폴리스와 같은 그런 천연 항생제도 제공을 해주고 하니까 꿀벌이 또 이충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천적류가 있습니다. 천적, 자연의 천적. 무당벌레가 또 진딧물을 잡아먹죠. 그래서 이 무당벌레가 또 이충이죠. 벌레 해충을 갖다가 잡아먹고 퇴치시켜 주니까 콜레마냐 진지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좋은 익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적으로 보면은 자연에서의 어떤 부식물을 청소하는 있죠. 소똥구리라든가 말똥구리 같은 소똥을 갖다가 굴려서 먹이로 하고 자연 분해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소똥이 너무 많이 있으면요, 그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황폐해져요. 풀도 자라지 않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분해해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 그 동물들, 요즘에 ASF도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돼서 어딘가에 죽게 되겠죠. 어떻게 죽게 되면은 그 동물의 가장 또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분해해서 없애주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송장벌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랍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좋은 또 자연의 어떤 분해자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좋은 익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해충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익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곤충들이 다 이런 종의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계속 존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담이지만은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위생곤충 전문가인데요. 어떻게 이 위생곤충을 하시게 됐어요? 예. 저희 은사님이 이제 모기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기 외에 다른 위생곤충에 다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제가 머릿니에 또 관심을 가져서 1990년대 말 이때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대대적으로 그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머릿니 감염률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주로 1, 2, 3학년에 많이 감염돼 있거든요. 5, 6학년은 고학년이라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1, 2, 3학년 어린 아이들에서 주로 많이 감염돼 있어서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살충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그 살충제의 독성이 어른에 비해서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어린이들의 머리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위생곤충에 좀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곤충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어요? 어려웠던 거요. 네. 이제 대부분 위생곤충이 흡혈곤충입니다. 채집을 해서 이제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제가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개체수를 이제 많은 개체수로 이렇게 늘려야 되잖아요. 늘리려면은 흡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혈을 시켜야 되는데 잘못 동물이나 이런 거에 이제 접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개를 찾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피를 많이 먹였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또 엄마가 아이에게 젖 물리는 것처럼 뭐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좀 피를 먹여서 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머린이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한테서 채집해온 머린이를 막 이렇게 많은 수로 이렇게 키워야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과학자가 이 몸니를 토끼에다가 이렇게 접종을 해갖고 키운다는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토끼를 구입을 해가지고 토끼 배에 면도를 해서 털을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머리니를 케이스를 딱 제작해가지고 붙여줬죠. 그래서 복대를 해줬습니다. 압박붕대로 여러 번 돌림에 매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이틀 뒤에 토끼가 그 압박붕대를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케이지를 다 머리니 있는 거를 다 그냥 쏟아내버린 거예요. 봤더니 똥 오줌에 다 젖어가지고 머리니를 겨우 몇 마리만 다시 회수하고 한 90%는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토끼에다가 다시 처리를 해주고 토끼에다가 요즘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IRB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그 인증을 받아야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서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끼에다가 다시 접종을 해놓은 다음에 토끼에다가 칼을 채웠죠. 이렇게 목에 이렇게 탁 나무로 해가지고 채운 다음에 먹이하고 물만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꽤 오래 갑니다.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갔거든요. 일주일 뒤에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머리니는 2시간 간격으로 흡혈하는데 하루만 24시간만 굶어도 아살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니를 할 수 없이 제가 이 팔에다가 찼죠. 여기다 붙여서 테니스 치는 아대를 딱 차고 그 안에다가 탁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따끔따끔하니 계속 흡혈을 했어요. 이게 또 이게 24시간만 굶어도 아사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키워본 거라 밤에 잘 때도 차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빡 떠졌어요. 딱 떠져가지고 봤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불을 들치고 침대를 봤더니 침대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딱 그 사육을 처음 시도하는 그 시기여서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걸 다 잡았죠. 잡아가지고 다시 차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제 잠깐만 한 3주만 차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동물을 또 대체 동물을 뭐 대체 사육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3주가 되고 3개월이 되고 3년이 돼버렸어요. 3년 동안 몸에 제가 달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이 5cm 정도 돼요. 그 작은 통이거든요. 거기에 몇 마리까지 키웠냐면 1200마리까지 키웠습니다. 1200마리.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수확을 해서 실험을 쫙 하고 죽이죠. 죽여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알에서 부화되면 또 차고 알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서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부화되게끔 딱 해놓고 저는 얘를 다 실험에 쓰죠. 밤을 새워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부화될 때까지는 한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날 실험을 다 하면은 찰 게 없잖아요. 일주일은 해방이에요. 해방. 딱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알에서 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처럼 이렇게 땀이 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뛰어간다다 그러면은 여기에 열이 나고 땀이 나니까 습해져요. 습해지면 얘네들이 흡혈을 해서 배설을 하니까 피똥을 싸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쾌적하면은 부슬부슬합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털어내도 되는데 이게 땀이 나고 열이 나면은 이게 피똥이 녹아가지고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이제 이의 몸에 쫙 묻어버리면 기문을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다 숨을 못 쉬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정말 양반처럼 천천히 걸어다니고요. 아무리 바빠도 뛰진 않고 뭐 운동은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런 시절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감옥 생활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이 살신성인의 그 정신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머릿니가 없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또 교수님 사담 살신성인한 그런 말씀도 나눠봤고 또 새로운 어떤 곤충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또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즘에 뭐 택배 물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택배 같은 게 이렇게 배송이 되면 집 안으로 가져오지 마시고요. 현관이나 현관 밖에서 박스를 개봉한 다음에 안에 내용물만 갖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또 택배 박스에는 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뭐 바닥에 이렇게 닿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거기에는 뭐 바퀴나 이런 해충들이 그 틈에 들어와 가지고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집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개봉을 하니까 확 튀어나와 가지고 어딘가 숨어버리면 걔가 또 하나의 집안에서 서식하는 해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세균이나 먼지나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집 밖에서 개봉을 해서 안에 내용물만 잘 확인하고 들여온 다음에 박스는 밖에서 바로 접어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재활용 버릴 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는 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덕분에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역 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